지금 칠광구를 둘러싼 한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39년 동안 묻혀 있었던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칠광구는 광대한 부존자원의 보고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영유권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는 에너지 강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칫 한일 공동개발 협상 그 자체가 무산될 뻔했습니다. 암흑의 분쟁 위기에서 이제 다시 산유국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미국 우드로 월슨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이곳의 석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려 9천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향후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본 니혼대학의 에토 히로아키 교수도 영국의 세계 에너지 리뷰를 인용해서 칠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가치를 약 800조엔, 한국 돈으로 7,340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매장량 추정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일본 역시 칠광구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중국은 칠광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가스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자원 매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2000년대 초 칠광구 내에서 5개의 유망 구조와 13개의 잠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매장량은 약 3,600만 톤. 이것은 한국의 1년 석유 소비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한중일은 칠광구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과 탐사 활동은 칠광구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광구를 둘러싼 영유권 쟁탈전도 최근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유엔 해양법에 따른 중간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칠광구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국제법으로 일본의 관할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 연장과 공동탐사를 통해서 칠광구의 경제성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78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이면 어느 쪽이든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협정 종료 시한이 예상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이 협정의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기존 협정을 파기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칠광구의 영유권 쟁탈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98년에 칠광구 인근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해상 경계가 정해지지 않는 잠정 수역에 대해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동중국해에 대한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7강구가 중국의 해양정책 1대1로의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협정이 종료되거나 영유권 쟁탈전이 지연된다면 중국은 이를 명분으로 해서 7강구 일대에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주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의 신임 총리로 당선된 것은 7강구 공동개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 커다란 행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평소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인정하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그는 가해자는 있어도 피해자는 있지 않는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총리의 입장은 7강구 협상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인식과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7강구 협상의 복잡한 쟁점을 해결하고 양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7강구는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패권과 영토 주권 그리고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서 동북아의 안보 주권을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39년이나 방치되어 왔던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다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7강구 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국가 주권까지 걸려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유엔 해양법에 따른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노골적인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협상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일본 총리가 친한파 이시바 총리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지금 거센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해를 멈출 수 없습니다. 힘껏 노를 저 나갈 때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심혜원 임영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